청라고 1학년 해설을 진행해 볼 건데, 이번에는 객관식이 21 그리고 서술형이 3문제 출제가 됐었고, 각각 100점이 88점에 12점인데 지금 보다시피 서술형의 배점이 약간 기존에 비해서 내려간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평소에 이제 시험 볼 때 객관식이랑 서술형의 난이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서술형이 좀 복잡하다 생각했으면 아예 객관식에 올인해서 고득점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됐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시험장에서 배점 따지면서 이제 문제를 풀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어쨌거나 좀 평소에 시험 볼 때 서술형의 배점이 너무 높지 않다 싶으면 객관식에 더 많은 시간 할애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시험에서 가장 이제 특징이 됐었던 거는 21번의 문항 오류였어요. 21번에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던 건데, 그 문항에서 오류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재시험이 결정이 됐었죠. 모의고사 국어 보고 나서 이제 5분 동안 재시험 본다 했었는데,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항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어떤 문항이 출제됐는지는 아직 받지 못해서 일단 2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을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보면, 1번에서는 fx라는 함수가 x 더하기 1분의 ax 플러스 1이라는 유리함수가 하나 주어지게 되고, f1의 값이 4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a 값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1을 대입하시면 2분의 a 플러스 1이 되니까 분자가 8이 돼야 될 거고, a의 값은 7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이겠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번에서는 3p의 2하고 더하기 3c의 2에 곱하기 2 팩토리얼을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순열조합을 공부하면서 하나 아는 거는 3c2에다가 2 팩토리얼을 곱했는데 여기에 있는 2랑 여기에 있는 2가 똑같으니까 사실 얘는 3p의 2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를 2배 하시면 되고, 정답은 6 더하기 6 해서 12라는 거를 쉽게 파악이 가능하겠지. 아니면 뭐 직접 계산하셨어도 답을 구할 수 있었을 거고. 3번 보시면 3번에서는 두 함수 y는 x-1분의 4에다가 플러스 3이야. 이 친구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1과 y는 3이 될 텐데, 각각을 a하고 b라고 하자 했으니까 a의 값이 1, b의 값이 3이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4일 거고, 그 다음에 4번. 4번에서는 함수 fx가 이번엔 무리함수로 루트의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3이라고 주셨어요. 자, f 인버스의 4의 값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얼마 넣어야 4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거고, 결국 4가 되려면 여기 3이 있으니까 이 i의 값이 1이 되게끔 만드는 x 값이 f 인버스 값일 거야.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정답이 2번 되겠고, 5번으로 넘어갑시다. 5번에서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거나 10이 되는 경우를 카운트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6이 되는 경우는 1하고 5, 그 다음에 2하고 4, 3하고 5, 그리고 6이 돼야 되죠. 3하고 3, 그 다음에 4하고 2, 그 다음에 5하고 1 해서 여기서 일단 5가지 나올 거고, 10이 되는 경우는 4하고 6, 그 다음에 5하고 5, 6하고 4 해서 3가지 나오겠죠. 다 더하시면 8가지, 1번이 정답이 된다. 6번도 경우의 수 문제였는데, 6번은 남자 셋과 여자 둘이래요. 남자 셋과 여자가 둘이야. 자,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겠다 그랬으니까 이걸 그냥 한 명으로 취급하시면 되겠죠. 그럼 한 명과 세 명이니까 전체는 4명이 나열이 될 건데, 이웃하는 여학생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도 곱해줘야 되니까 24에다가 2를 곱해서 정답 48,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 7번 보시면 7번에서는 어느 학교 동아리에서는 1학년이 7명인데 1학년이 7명이 있고 2학년이 5명이 있는데,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5명을 뽑을 때 1학년 3명, 2학년 2명 뽑자 그랬으니까 7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에서 7C3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은 2명 뽑겠다 했으니까 5명 중에 2명 뽑는 경우의 수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765를 6으로 나누니까 35 곱하기 10이니까 정답은 350까지 나오게 되겠죠. 5번이 정답이겠고, 8번. 8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x라는 집합이 1부터 5까지죠.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부터 8까지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그 다음에 fx라는 함수 1차 함수 주어지고요. ax 플러스 b라는 함수인데 얘가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야. 그럼 일단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0이 아닌 이상은 1대1 함수까지 만족이 돼. 그럼 1대1 대응까지 되고 싶으면 이게 곧 치역이 되면 되는 거죠. 요애로 치역이 되면 돼. 자, 근데 문제에서 또 이제 주는 조건이 a 플러스 2b가 양수가 되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뭔가 이제 케이스를 제거하는 이야기야, 하나를. 제거하시고 마지막에 구하는 거 보니까 이제 b 마이너스 a의 값을 구하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이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1부터 5까지죠.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8까지인가요? 8까지. 그럼 일단 이 박스 안에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 박스 안에 그래프가 나타날 때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1과 5, 8을 지나가는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8, 요 점과 5, 마이너스 1, 요 점, 요 두 개를 지나가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겠네요. 일단 노란 색깔 경우를 먼저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1, 마이너스 1과 5, 8을 지나는 직선을 바로 작성하면 fx가 될 거니까 fx 만들어 보시면 y는 4분의 9가 기울기야. 4분의 9의 x 마이너스 1 빼기 1 하시면 되겠고, 4분의 9의 x에 마이너스 4분의 9 빼기 1이면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가 a고 얘가 b인데 여기다가 2배를 해서 얘를 더하면 음수값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빨간 색깔 경우. 빨간 색깔 경우에서는 1,8이죠. 1,8과 5,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을 작성하시면 될 거고, 이때 fx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 y는 4분의 마이너스 9야. 마이너스 4분의 9.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기울기를 가지면서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8 쓰시면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의 x에 4분의 9에다가 8을 더하는 거죠. 그치? 그럼 32가 더해지니까 4분의 41이 되겠네. 그러면 그냥 더해도 양수인데 이걸 하나 더 더한다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제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빼주시면 4분의 50이 되면서 2분의 25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야.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 보면 9번에서는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x의 제곱 플러스 5라고 주셨어요. 0보다 작을 때. 자, 이때 구하고 싶은 거는 f 합성 f의 3, f 합성 f의 3, 얘랑 그 다음에 f 인버스의 4의 값을 구하자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일단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대입하시면 되니까 3은 0보다 커. 대입하면 5에서 9를 빼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얘가 f의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4는 음수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일단 앞에 항이 21인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얼마 넣어야 4가 되니? 라는 물음이니까 우리는 두 개의 방정식을 각자 풀어주시면 돼. 너가 4인 경우와 너가 4인 경우 푸시면 되는데, 지금 요 방정식에서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실수가 나오지가 않지, 그치? 그럼 여기를 풀어주시면 될 거고, 이쪽에서는 x의 제곱이 1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건데, 지금 x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x 값은 1 이렇게 되겠죠. 해서 두 개의 값을 더해주시면 정답 2번 22라는 거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10번 봅시다. 10번에서는 함수 fx가 x 플러스 1분의 2x의 더하기 3이네. 자, 그래 놓고 나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2분의 1, a를 지난다고 그랬어요.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다시 거꾸로 돌려놓읍시다. 문제에서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옮겼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옮기시면 될 거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겼으니까 다시 두 칸 올려주면 되죠. 그러면 그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2가 되겠고, 얘가 여기 fx 위에 있는 점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대입해보면 a 플러스 2라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2분의 1분의 2x 플러스 3이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 2가 되겠고, 이게 지금 4란 소리네. 그러니까 a의 값이 2라는 거 하나 찾은 거야.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 fx의 최대값을 구하자 그랬어요. 그럼 지금 a가 2라는 걸 찾았으니까 결국 2 이상으로 제한을 걸고 fx의 최소값을 구하자는 소리죠. 그럼 최대값. 그럼 일단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x축하고 y축이 있겠고요. 세로 점근 선은 분모가 빵이 되는 지점 마이너스 1에 가로 점근 선은 개수의 b 2라는 거 나오네.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어 봤더니 3을 지나가니까 대충 이런 형태의 그래프야. 이런 형태의 그래프. 우리가 보고 싶은 건 2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이니까 2는 뭐 대충 이런 지점에 있겠고,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 최대값은 결국 2를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f의 2의 값을 구해주시면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4에다가 3 더하니까 7, 요 놈이 최대값이 되겠네. 그죠? 정답은 4번이야. 11번으로 갑시다. 11번에서는 함수, 무리함수 하나 주어져 있고, fx가 루트의 a의 x의 플러스 b, 그리고 플러스 c래. 그림과 같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함수값을 주셨는데, 지금 원점을 지나간다라는 것과 꼭지점의 좌표를 줬어. 꼭지점 좌표가 나왔으니까 바로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요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전개해보면 루트의 a의 x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0 넣으면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넘겨주시면 2는 루트의 a가 되면서 a의 값이 4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a의 값이 4면 얘가 b인 거니까 a, b가 똑같을 거고 b의 값도 4, 그 다음에 뒤에 붙은 상수가 c니까 c는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다 찾았네.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이 A, B, C를 가지고 새로운 유리함수 하나 만들 건데, BX 더하기 C야. 그럼 4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AX 플러스 B니까 4X에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 다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정근선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분자분모 개수비가 1이니까 여기가 가로점근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지나가니까 그래프가 대강 이런 식으로 잡히겠네. 괜찮죠? 자, 1번 기억. 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는 2분의 1, 1이다. 기억은 맞는 설명이네. 그 다음 니은. 그래프는 제 1, 2, 3, 4, 4분면 전부 다 지나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디귿. 함수 y는 2x분의 3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뭐 그릴 수 있냐라고 그랬는데, 자, 이 친구를 좀 끌고 와 봅시다. y는 4x-2분의 4x 플러스 4니까 4x-2에다가 플러스 6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쪼개주시면 4x의 플러스 2분의 6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 함수는 y는 4x분의 6을 평행이동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 분자분모 2씩 약분하면 2x분의 3이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y는 2x분의 3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얻어진다. 얘도 맞는 설명이 돼. 정답은 5번. 다 맞는 게 되겠죠. 넘어가서 12번으로 가봅시다. 12번은 쉬우니까 여기다가 할게. 뭐 탐구를 이제 했다는데, 수업을 정리를 했대요. 해서 이제 y는 x-1분의 3x-1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가 공부를 했는데,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되면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1일 거고 B의 값은 3이겠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 했는데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1,3이니까 요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면 되죠. 기울기가 1이라고 치면 y좌표가 2개 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2개 더해서 4 쓰시면 되니까 여기에서 C의 값이 2가 되고 여기에서 D의 값이 4가 되겠죠. 해서 다 더하시면 정답이 10이 나오겠네. 1, 2, 3, 4 더하니까 13번으로 갑시다. 자, 13번으로 가보시면 13번에서는 두 개의 함수를 나타냈다 했는데 뭐 그림 굳이 안 그릴게.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다 했는데 일단은 그림을 보고 체크했어야 되는 건 F하고 G가 둘 다 1대1이라는 점이야. F하고 G가 1대1 함수다. 자, 첫 번째 조건 보시면 F 합성의 G의 A가 2라 그랬어요. 그럼 합성함수의 메인은 겉함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애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얘의 함수값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F가 얼마 넣었을 때 2가 되는지를 찾아주면 그게 GA가 될 거고 집합 A에서 2에 대응하는 거를 찾아보면 지금 4지, 그치? 그러니까 G의 A 값이 4인 거야. 그럼 이제 G라는 함수의 대응으로 넘어가서 A 넣어서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4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A의 값이 1인 거를 알 수 있겠죠. A 찾았어.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F의 인버스 합성의 G의 인버스에 A니까 1이 되겠고요. 이 친구가 지금 B라 그러는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합성함수 G 합성 F의 전체 역함수인 거죠. 그러면 여기 인버스에다가 1을 넣고 B가 나온 거니까 얘랑 같은 말은 G 합성의 F에다가 B를 넣으면 1 나온다 이런 이야기겠네요. 자, 그럼 다시 G에다가 F에 B를 넣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번에는 G라는 대응에서 1이 나오게 하는 애를 찾아주시면 쭉 내려가서 4죠. 그러니까 지금은 F의 B의 값이 4인 거야. 그럼 다시 F에다 얼마 넣어야 4가 나오는지 확인해 봤더니 5가 되네요. 그래서 B의 값이 5인 것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마지막 조건. F에 바로 쓸게. G의 인버스에 합성의 F에 A니까 1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번엔 G에 F 인버스에 G에 B가 되니까 B5였죠. 5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지금 C라 그랬어. 하나하나 계산하시면 되겠죠. 일단 F1, F1은 1이죠. 그럼 이제 G의 인버스의 1이고 G의 인버스의 1은 4야. 그럼 F4 계산하면 2가 나오겠네. 괜찮지? 그 다음에 더하기. 이번에는 G의 5인데 G에다가 5를 대입하면 2가 나와. F 인버스의 2를 계산해봤더니 4가 되고 G의 4의 값이 1이네요. 그러니까 3이 될 거고 이게 C인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다 더하시면 정답은 9가 되겠죠. 여기 5랑 1이랑 3 더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4번으로 갑시다. 14번. 14번으로 가봤더니 이번에는 두 집합 X라는 집합은 1, 2, 3, 4, 5를 원소로 하고 Y라는 집합은 0, 2, 4, 6, 8, 10 요렇게 때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자 그랬는데 조건 가를 보니까 F2가 제일 작고 F3 그 다음 F4 요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조건 나에서는 함수 f의 치역을 z라고 했을 때 n의 z의 값이 4입니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를 결정해라 이 얘기인데 일단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4개로 제한을 했으니까 공역에 있는 원소 6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치역을 결정해 줘야 되겠죠. 자, 해서 뭐 이렇게 4개 뽑혔다고 합시다. 0, 2, 4, 6 뽑혔다고 할게.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F2와 F3과 F4는 크기가 결정이 됐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크기나 순서가 결정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조합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4개의 숫자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얘네들이 알아서 대응을 할 테니까
그 경우의 수가 일단 4가 되겠죠. 해서 지금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쟤네들은 결정이 끝난 거야. 즉 F2, 3, 4까지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총 60까지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F의 1과 F의 5가 되는데 일단 치역의 원소수가 4개가 돼야 되지, 그치? 만약에 여기 있는 2, 3, 4가 차례로 2하고 4하고 6에 대응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1하고 5라는 애는 적어도 한 번 0을 건드려야 돼. 그 얘기는 F1이 0이거나 혹은 F의 5가 0이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또는으로 엮여 있으니까 첫 번째 F의 1이 0이 되는 경우에 0, 2, 4, 6 다 나왔으니까 얘는 자유롭게 고를 수가 있어. 4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F의 5가 0이 되는 경우에도 4가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얘가 자유롭게 대응을 하고 그게 4가지가 되겠네요. 근데 이 둘이 공통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즉 얘랑 얘가 둘 다 0에 대응하는 순간 한 가지가 존재하겠죠. 이 전부를 계산하시게 되면 더하고 뺄 거니까 7가지 되겠고 얘네 둘을 곱하시면 되니까 정답이 420까지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야. 15번으로 갑시다. 15번은 굳이 뭐하러 냈나 싶긴 한데 어쨌거나 어느 문화센터에서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A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과 C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A라는 프로그램은 첫 번째 타임부터 네 번째 타임까지 다 존재하고 있고 B라는 타임은 그 수업은 1, 3, 5교시만 하네. 1교시, 3교시, 5교시. C라는 애는 2하고 4하고 5교시에 진행하고 있어. 한 학생이 이 문화센터에서 얘네들을 한 번씩 참여하게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건 뭐 그냥 수영도 문제죠. 수영도 문제. A, B, C. 뭐 세봅시다. 만약에 A를 1교시에 듣는다고 치자. 1교시에. 그럼 이제 이거 못 듣죠. 그러면 B는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수강해야 되니까 가지 2개 나오겠죠. 3교시 또는 5교시. 그럼 1, 3 들었어. 그러면 1, 3이 선택됐는데 1, 3 여기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3가지 경우 나오겠죠. 2교시도 되고 4교시도 되고 5교시도 돼. 근데 만약에 1교시, 5교시 들으면 5교시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거 2개밖에 들을 수 없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2개, 4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A를 1교시에 듣는 경우의 수가 5가지야. 5가지. 그럼 마찬가지 이제 ABC 안 쓸게. A를 2교시에 들었다고 합시다. 동그라미 쳐서 구별할게. A를 2교시에 들었어. A를 2교시에 들으면 이번에는 B가 안 겹치니까 B 수업을 1교시에 들을 수도 있고 3교시도 되고 5교시도 되죠. 그럼 이제 2교시, 1교시 들으면 얘가 겹치니까 여기서 2개 나와. 4교시, 5교시 둘 다 되죠. 4교시, 5교시. 그 다음에 2, 3 들어도 4, 5가 안 겹치지, 그치? 2만 겹쳐. 여기에서도 4교시 듣거나 5교시 듣거나 하겠네. 근데 2랑 5를 들으면 이거 2개 들었으니까 얘밖에 안 남아. C를 들으려면 4교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5가지 경우의 수가 등장했네. 뭐 눈치 빠른 사람은 그냥 5 곱하기 4 했겠지. 우리는 다 조사해 봅시다. 만약에 A를 3교시에 들었어. A를 3교시에 들으면 이제 얘를 못 듣는 거니까 B는 1교시 듣거나 5교시 듣거나 하면 되죠. 그럼 다시 3, 1이야. 이거 2개 들은 건데 이거 안 겹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2교시, 4교시, 5교시 다 되네. 근데 3, 5 들으면 5가 겹치니까 여기에서 다시 2교시, 4교시 듣겠죠? 역시나 5가지 경우의 수. 마지막 A를 4교시에 듣게 되면 이번에는 B가 안 겹치니까 B가 총 3가지네. 1교시, 3교시, 5교시 다 돼. 그럼 4, 1인 경우에 이거 못 듣고 2교시 아니면 5교시 하겠죠? 그 다음에 4랑 3인 경우에는 얘가 빠지니까 2, 5교시를 또 들을 수 있어. 2교시, 5교시. 근데 4, 5면 이거 2개 빠지니까 얘밖에 못 듣죠? 여기서 이제 2교시만 들을 수 있게 되고 이 경우의 수도 5가지가 나타나게 되네. 그래서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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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까지 다 더해주시면 정답은 20가지 나오게 됩니다. 20가지. 그냥 세면 되는 문제.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
16번에서는 두 개의 일차함수 f의 x가 4x 플러스 a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g의 x를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이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h 합성 g를 했을 때 f가 나오게 하는 h에 대해서 h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1,2를 지나간대. h 인버스가 1,2 지난대.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두 함수 h와 h 인버스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제 h 인버스하고 y는 x 보라는 소리겠죠. 직선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어서 상황만 복잡하지 어렵진 않은 문제야. 지금 보시면 이 문제는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데 h로 밀어붙일지 h 인버스로 갈지 결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식에서 h를 구한다고 치면 양변의 오른쪽에 g의 역함수를 합성할 거니까 h는 f 합성의 g의 인버스 이렇게 돼. 문제는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지는 썩 않게 생겼어. 뭐 취향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h의 인버스로 가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인버스를 할 거니까 g 합성의 f의 인버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f의 인버스인데 f가 지금 1차 함수니까 f의 인버스는 그냥 4분의 1의 x로 시작을 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0,a를 지나갔으니 얘는 a,0이라는 점을 지나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저렇게. 그래서 일단은 h 인버스를 한번 구해보시면 지금 f 인버스 먼저 f의 인버스의 x가 4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되죠. 얘를 이제 g에다가 넣어주시면 돼. 따라서 h 인버스의 x라는 애는 gx 마이너스 2에 얘가 들어가니까 4분의 1의 x 빼기 4분의 a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3의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전개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x에 플러스 2분의 a 더하기 2분의 7a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해보니까 얘가 1,2를 지나간대. 그럼 대입해보시면 2는 1을 대입할 테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에 더하기 2분의 7a가 될 거고, 넘어가면 2분의 7이니까 a의 값이 1이겠네요. 다 나왔네? h 인버스의 x라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에다가 a가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h와 h 인버스 x의 교점이니까 결국 나는 y는 xy 교점을 조사하시면 될 거고, 넘어가서 2분의 3x가 2분의 5인 거니까 x는 3분의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문제에서 또 원하는 거는 a 더하기 b의 값이야. 자, 지금 얘가 b죠. 그리고 a가 1이었으니까 이 둘을 더하면 3분의 8. 정답이 4번 되겠네. 그죠?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7번. 17번에서는 두 상수 a, b. a, b가 마이너스 11이 아닌 건 그냥 유리함수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두 함수 fx는 x 플러스 b 분의 ax 마이너스 1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gx가 x 마이너스 4분의 15에다가 플러스 3 하죠. 플러스 3. 자, 이래 놓고 나서 fx의 그래프의 두 점근선과 g의 인버스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일치한대. 자, 지금 f의 점근선 조사해 보면 x는 마이너스 b랑 y는 a죠. 그 다음에 gx의 점근선이면 x는 4 그리고 y는 3이야. 근데 지금 비교 대상이 g가 아니라 g의 인버스니까 x는 3 그리고 y는 4겠죠. 둘이 일치한대. 그러니까 b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b가 3인 거니까 마이너스 3 될 거고, 그 다음에 a의 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문제 말을 다시 보니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fx의 최대값이 5분의 18이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일단은 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밑에다 쓸게. fx가 x 플러스 b니까 이제 x 마이너스 3분의 그리고 ax
4x의 마이너스 11이 되죠.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x축, y축에 지금 3이 점근선이고 4가 점근선이야.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3분의 11인데 걔는 4보다는 작잖아요. 그지?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겨 있겠네. 요게 F래. 요게 F.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인데 어쨌거나 지금 이 fx라는 함수는 전체 경향이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의 최대값은 결국 알파일 때 등장하겠죠. 알파일 때. 자, 그러면 f의 알파의 값이 주어진 거니까 f 알파, 즉 알파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의 마이너스 11이 되겠고 그 최대값이 5분의 18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크로스해서 곱해보시게 되면 18알파 마이너스 54 이쪽은 20의 알파의 마이너스 55가 될 거고 이 알파가 1이니까 알파의 값이 2분의 1이란 걸 찾았어요.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또 이제 최소값까지 구해달래. 최소값. 최소값이면 f의 알파 플러스 2겠지, 그치? 여기다 2를 더하면 2분의 5가 되겠고 얘를 대입해보니까 3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여기다 4를 곱하면 10이고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2라는 것도 찾았네. 얘가 m이야. 문제에서는 또 알파 곱하기 m을 하자 했으니까 이 두 개 곱해주시면 정답은 1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시키는 거 잘 했으면 됐었던 문제였어요. 18번으로 가봅시다. 18번. 18번에서는 A가 1, 2, 3, 4, 5에 A가 1, 2, 3, 4, 5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1부터 8까지 있대요. 그래 놓고 나서 1대1 함수 F야. 1대1 함수 F.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F의 2와 F의 4가 소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F의 1, F의 3, F의 5가 짝수라고 그랬어. 짝수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이 개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냥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좀 까다로운 문제 됐을 수도 있는데 풀이 과정을 다 줬잖아요. 그지? 우린 쫓아가면 돼. 자, 그러면 일단은 후보를 좀 추려보시면 지금 1부터 8까지 주어져 있는 소수는 2하고 3하고 5하고 7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짝수는 2하고 4하고 6하고 8이 있지. 그치? 그럼 이 둘을 보면 2가 겹쳐. 2가 겹쳐. 2가 겹치기 때문에 얘네들이 2에 대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해놓은 거야. 첫 번째는 F2와 F4가 2가 아닌 소수에 대응한다 했으니까 여기다 대응시킨다는 소리겠죠. 357에. 그래서 F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얘네들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3개, 2개 주시면 되니까 3 곱하기 2 해서 6이 되겠네. 요게 가에 들어갈 말이야. 이 가에 들어갈 말.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F가 1대1 함수가 되게끔 F3과 F5를 결정하자 그랬지, 그치?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나한테 1, 2, 3, 4, 5가 있어요. 1, 2, 3, 4, 5가 있고 여기에 1, 2, 3, 4, 5, 6, 7, 8이 있는 건데 지금 2가 아닌 소수로 갔으니까 편의상 F2가 3으로 갔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F4가 뭐 5로 갔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1, 3, 5를 결정해 줄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짝수는 여전히 4개죠. 그럼 이 4개를 3개에다가 주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하시면 될 거고 24가지가 되겠네. 이게 박스 나에 들어갈 말이 되겠죠. 박스 나에 들어갈 말. 따라서 이 경우 1대1 함수 F의 개수는 2개를 곱해서 144가지가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두 놈이 다 2로 안 가는 거였잖아. 그치? 그거 다 셌으니까. 이제 둘 중에 한 놈 이상이 2로 가는 경우를 세면 되는데 첫 번째는 F의 2가 2인 경우를 보자라고 그랬나? F2가 2로 가지. 그러면 이제 얘는 대응이 맞춰졌어. 근데 1대1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얘가 2로 못 가는 거죠. 그럼 F4는 3, 5, 7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니까 F의 4의 값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3C1 해서 3가지가 되겠네. 요게 박스 다에 들어갈 말이에요. 박스 다에 들어갈 말.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F가 1대1 함수가 되게 만들자고 그랬어.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F2가 2로 갔으니까 이제 얘 1로 간 거야.
그 다음에 F4는 뭐 하나 홀수 갔으니까 1로 왔겠죠. 그러면 우리가 1과 3과 5를 짝수에 배정해야 되는데 2가 대응이 되었기 때문에 4, 6, 8에다가 얘네를 깔아주면 되겠죠. 그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로 6가지 나오게 될 거고 이게 박스 라에 들어갈 말이네. 너네 실제 문제 풀 때에선 뒤에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무리 지으셔야 돼. 어쨌거나 이거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는 이거 2개 곱하시면 될 거고 18가지 나타나게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f의 4의 값이 2인 경우인데 똑같겠지, 그치? 여기서도 18가지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해서 144와 36을 더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80개가 나오게 되겠죠. 어쨌든 A, B, C, D라고 하자 했으니까 A, B, C, D에 맞는 거를 차례대로 적어보면 얘가 A, 얘가 B, 얘가 C, D 어딨지? 얘 D죠. 이거 4개를 또 더하재. 다 더하면 39가 되겠네. 39. 정답은 2번인 걸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되죠? 19번으로 갑시다. 19번에서는 5개의 키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1하고 2하고 3하고 5하고 7 있고요. 지금 이제 그림상 위에 저 특수문자가 있지? 1에 느낌표 있고 2에는 골뱅이가 있어요. 3에는 샵이 있고 5에는 퍼센트가 있고 7은 요게 있대. 자, 해서 5개의 특수문자와 5개의 숫자를 이용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암호 A, B, C, D를 만들겠대요. A, B, C, D. 이게 이제 암호래. 자, 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끔 하는 암호의 개수가 A 곱하기 5팩토리얼이야. A의 값을 구하자고 했는데 일단 조건 가에서 A가 숫자래. A가 숫자래.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는 5자리 중 얘네들 중에 적어도 하나가 특수문자야. 적어도 하나가 특수문자. 그 다음 조건 다에서는 5자리 모두 다르대. 얘네들이 모두 다르대요. 모두 다르다. 자, 이때 어쨌거나 이걸 만족하는 거를 개수를 세주시면 되는 건데 조건 가가 좀 건들기 만만해 보이죠. 조건 가가 일단은 A의 자리에는 숫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1, 2, 3, 5, 7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뭐 5 이렇게 되겠죠. 해서 여기는 이제 1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모든 자리의 수가 달라야 되니까 B, C, D에는 내가 지금 넣은 숫자를 제외하고 해야 돼. 제외하고.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10개가 있는 건데 조건 가에서 골라낸 거 하나 못 쓰니까 9개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9개를 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다르게 만들 건데 적어도 하나의 특수문자를 쓰겠다는 소리야. 아니, 그러면 적어도 하나 특수문자 쓸 거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숫자만 쓰는 걸 빼버리면 되죠. 그럼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볼게. 전체 9개 있으니까 9876 하시면 되겠고요. 곱하기 6. 여기에서 숫자 4개 그냥 갖다 박는 경우가 4, 3, 2,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원하는 경우의 수야. 근데 아까 A를 숫자를 결정하는 가지수가 5였으니까 여기에다가 5를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해보면 지금 9, 8, 7, 6, 5에다가 마이너스 5, 4, 3, 1이니까 이거 5팩이겠네요. 그치? 근데 마침 문제에서 원하는 게 5팩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서 5팩을 골라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보면 9는 3 곱하기 3이야. 8은 2 곱하기 4. 뭐 얘는 건들 게 없는데 6까지 좀 건들볼까? 얘는 이제 2하고 3 되죠. 자, 그럼 5팩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보면 5 있어. 그 다음에 얘 4 있죠. 얘 3이 있고 얘 2도 있네. 다 됐네. 5팩 나왔지? 그러면 남은 숫자들이 여기 3 남았고 얘 썼고 얘 둘 다 썼고 7 남았어. 그 다음에 이거 6도 살았고 그럼 6, 7에 42에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126이죠. 126 곱하기 5팩토리얼에서 5팩토리얼을 빼자는 소리가 되니까 결국에는 125 곱하기 5팩토리얼이 되겠죠. 이게 A 곱하기 5팩토리얼이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125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겠고
객관식 마지막 20번 볼게. 21번 관련된 사항은 영상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번 보시면, 이건 진짜 문제 잘 낸 것 같아. fx의 그래프는 루트 x를 평행 이동을 하셨는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거고, y축의 방향으로는 6분의 1에 a의 제곱 플러스 4a에 마이너스 12만큼을 평행 이동했다. fx 이거겠지, 그치? 단, 이 fx의 정의역이 x가 a보다 크게 되니까 꼭지점은 뚫려 있는 그래프가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싶은 건데, 조건 가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셨고, 조건 나에서 이 fx의 그래프가 1344분면을 지난다. 1344분면을 지나가는 그런 그래프 만들지. 24분면은 이제 지나기 싫다는 하는 거야. 그럼 그림을 대강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지금 이 fx라는 함수는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 함수야. 근데 꼭지점에서 뚫리면서 이제 올라가야 돼. 그럼 올라가면서 이 세 개의 구역을 지나가려면 그래프가 대강 이런 모습이 나타나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지나갈 거고 2사분면 지나지 않겠네.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되는 작업은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를 모두 음수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y절편도 음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치? 지금 이 fx의 꼭지점의 좌표가 a, 6분의 1의 a제곱 플러스 4의 a의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이 둘 다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럼 일단 a가 음수인 거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전체가 음수가 되려면 6분의 1을 제외한 a제곱 플러스 4a의 마이너스 12도 음수가 돼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6부터 a가 2까지가 되겠지. 근데 아까 a 음수라고 했으니까 결론 마이너스 6부터 a가 0까지라는 범위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만족이 됐고 또 우리가 y절편을 지금 음수로 만들어줘야 돼. y절편을. 그럼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해서 음수로 만드시는 것도 작업해볼 만 하겠지. 지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상황을 잘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는 지금 잘 보면은 y좌표도 a로 표현되어 있고 x좌표도 a로 표현되어 있어. 근데 x좌표가 단독으로 a만 있는 게 특이한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무리함수의 꼭지점이 2차 함수 gx를 6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12라고 잡아주면 여기 위의 점이 꼭지점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모습이 나타날 거고 x축과는 딱 봐도 두 점에서 만나죠. 마이너스 6하고 2하고 이렇게 만나 0을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대강 y축의 위치는 이런 곳에 있어요. 그럼 결국 저 fx라는 무리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위에서 한 점을 잡아가지고 뚫어놓고 무리함수 이렇게 그리겠다 이런 이야기야. 그럼 이런 애가 1, 3, 4, 4분면 지나가고 2, 4분면 안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x 좌표가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 조건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이 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갈 건데 문제는 얘가 이 그래프 위가 꼭지점인 걸 우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 안에 이렇게 꼭지점이 놓이게 돼도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2, 4분면을 지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우리가 제외를 시켜주셔야 돼요. 제외를. 일단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6분의 1에 x의 제곱 플러스 4x의 플러스 4에다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니까 빼기 16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얘는 6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이 gx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요. 그럼 이 친구의 값은 대강 마이너스 2.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 친구가 이거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y 값의 입장에서는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는 무슨 지점을 찾아주면 되냐면 얘가 최초로 여기를 통과하는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을 잡아주면 그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지? 그럼 저 순간이 이제 언제인지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금 이 친구의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이 한번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2로 잡은 이유는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럼 그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6분의 1에 a의 제곱 플러스 4a의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인데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넘어가서 마이너스 12가 지워질 거고 a의 값이 0이거나 마이너스 4거나 해. 그럼 지금 이 지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다시 생각해봐. 마이너스 4와 0일 때 이 친구의 함수값이 둘 다 0이 돼요. 둘 다 0이 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0일 때도 얘가 되고 마이너스 4일 때도 얘가 되니까 이 지점에서 출발해버리면 원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원점을 통과할 수밖에.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은 방지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의 값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된다는 소리겠네. 즉, 이 조건과 a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맞물리게 된다고. 이거를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됐는데 사실 이제 실전이었으면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기보다는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을 대입해서 판단해 봤을 것 같아, 대부분은. 자, 어쨌거나 이 두 개의 범위를 연립해 주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범위 나타나게 될 거고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값을 구하자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오면서 그 합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넘어가서 서술형 문제 봅시다. 서술형 문제. 서술형 1번 보시면 서술형 1번은 A가 1, 2, 3, 4라는 집합이에요. 1, 2, 3, 4. 요 집합에 대해서 FGH가 각각 저 A라는 집합에서 A로 가는 1대1 대응 상수 항등이래.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야. 조건 가에서 F의 1, 그리고 G의 2, 그리고 H의 3이 같대. 그리고 조건 나에서는 3F1이 2배의 F의 2에다가 플러스 F3이라고 했고 소문항 2개 있죠. 자, 일단 확인해보면 지금 문제에서 H가 항등함수라 그랬어. 얘가 항등함수니까 3을 넣었으면 3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 G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GX는 이 순간 3으로 결정이 나. 그리고 F1이 3이 되는 거죠. F1이. 자, 그럼 대응을 한번 표시해보면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인데 지금 어디 갔니? 1이 3으로 가니까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야. 1이 3으로. 자, 그래 놓고 나서 F1을 알았으니까 이 밑에 식에 대입해보면 3F1이면 이제 9가 돼. 자, 근데 F가 1대1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공역의 원소 중에 3은 이미 쓴 거죠. 그럼 1, 2, 4를 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한 조합이 2 곱하기 4 더하기 1 이거밖에 없어. 그 얘기는 F2의 값이 4가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F3이 1이니까 이렇게 되고 F가 1대1이니까 F4가 2로 자동 결정이겠죠. 요게 F야. 요게 F. 자, 이러면 이제 문제 다 풀었어. 1번에서 원하는 것은 F4와 G의 4 그리고 H의 4의 값을 구하자 했는데 F4는 지금 2인 게 보이고 G는 상수함수 아까 3이라 그랬고 H는 항등함수니까 4가 그대로 나와서 정답 일단 9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2번에서는 F의 2023의 1과 더하기 F의 2024의 2가 되겠죠. 자, 이 값을 지금 구하자고 했는데 이거 규칙 잘 보셔야 돼. 지금 보면 일단 맞물리는 값이 1이 3으로 가요. 1이 3으로 가고 3이 1로 가. 이렇게 돼버리면 1과 3은 지들끼리 두 번만에 항등함수를 만들어. 교차 대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2가 4로 가고 4가 2로 가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끼리도 두 번 합성해서 항등함수를 만들어. 그럼 지금 모든 원소가 두 번 합성해서 항등이기 때문에 F라는 놈은 그냥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요. F2가. 즉 짝수면 항등, 홀수면 본인이니까 결국 요 문제는 F의 1 더하기 항등 2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F의 1은 그러니까 3이었으니까 정답이 5가 되겠죠. 정답이 5. 자,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봅시다. 서술형 2번. 자, 서술형 2번은 A라는 집합이 3, 6, 9, 12, 15, 18 그리고 21, 24, 27까지 총 9개의 원소가 들어있는데 부분집합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B의 개수 구하자 그랬고 조건 가에서는 뭐라 하냐면 3이 일단 B에 들어간대. 얘 썼죠. 그 다음에 6도 B에 들어가겠대. 얘도 썼어. 그 다음 B의 원소의 개수는 5개 이상이야. 아니 그러면 지금 2개를 미리 넣어놓은 거니까 3개 이상 내가 포함시켜 주면 되는 거지, 그치? 조건 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는 무슨 말을 하시냐면 조건 나에서 어디 갔니?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야. SB가 홀수래. 그리고 모든 원소의 곱 P라고 할게. P의 B는 36의 배수가 돼야 된대. 36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조건을 만족하게끔 3개 이상의 원소를 넣어주면 끝나는 거네. 그지?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넣어준 원소가 3하고 6이야. 그럼 이거 2개를 곱하는 순간 18이 되죠. 그럼 우리는 36의 배수를 만들려면 짝수를 적어도 하나 넣으면 돼요. 짝수를 적어도 하나만 넣어주신다면 36의 배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SB가 지금 홀수인데 이번에는 얘네 둘을 더해보시면 그 합이 9야.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홀수니까 홀수에다가는 짝수를 더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이제 내가 남아있는 그 홀수를 생각해보면 9하고 15하고 20이라고 27하고 4개 홀수가 남았어요. 그러면 홀수 2개를 더했을 때 짝수야. 그럼 나는 5개의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 3개 이상을 넣을 건데 얘네들은 홀수니까 홀수를 짝수에 넣어줘야 돼. 홀수를 짝수에 넣어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홀수를 짝수에 넣어줘야 내가 추가로 넣어준 홀수들의 합이 짝수가 될 거고 그 짝수에다가 9를 더해서 홀수가 만족이 될 거란 이야기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남아있는 홀수가 9, 15, 21, 27에 남아있는 짝수가 12, 18, 24가 되지, 그치? 그러면서 내가 3개 이상 넣어야 되니까 결국 몇 개의 홀수를 넣는지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홀수를 안 넣어. 홀수 안 넣어. 홀수 안 넣으면은 여기 동그라미 다 버린다는 소리인데 남아있는 원소가 12, 18, 24로 딱 3개야. 3개면 이걸 만족시켜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선택지가 짝수 다 넣기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야. 한 가지. 두 번째, 홀수를 짝수에 넣어야 되니까 이제 홀수를 2개를 넣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홀수를 2개를 넣는 경우. 그러면 나한테 지금 남아있는 홀수가 2개니까, 홀수가 2개니까 4개 중에 2개 골라서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2개 있으니까, 여기도 2개 있으니까 지금 4개 된 거야. 4개가 됐는데 난 5개를 만들어야 돼. 그럼 짝수를 하나 포함시켜 주는 순간 끝나는 거지, 그치? 근데 적어도 하나니까 여기 있는 3개의 짝수 중에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요. 2개를 넣을 수도 있고 3개를 넣을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럼 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7이 되니까 여기서 42가지의 경우가 등장한다는 소리야. 자, 마지막. 이번에는 홀수를 4개를 다 넣었어요. 홀수 4개 다 넣는 순간 이게 만족이 되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짝수만 이걸로 만족시켜주면 돼. 그게 아까 이거였어. 7가지가 나오게 되겠네.
마지막에 구하는 경우의 수는 따라서 이거 3개 더해 주시면 될 거고 49의 1도 하니까 정답 50까지가 되겠네요. 50까지. 마지막 서술형 3번 봅시다. 서술형 3번은 1부터 x가 3까지 일 때 다음 두 부등식이 성립하게끔 하는 1번 A의 최대, 2번 B의 최소야.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또 2개를 넣어놨어. 얼마나 귀찮니? 자,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볼게. A의 x 플러스 A 플러스 2 보다는 x분의 2x 플러스 1이 크고 보다는 bx 플러스 b 플러스 2가 일단 크대요. 자, 한 개 한 개씩 좀 볼게. 그럼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는 y 해서 이제 함수 3개 보자는 소리죠. 근데 지금 이 함수가 직선인데 a로 묶으시면 x 플러스 1에 플러스 2야. 하고 보니까 이제 이놈도 구성이 비슷해. b의 x 플러스 1에 플러스 2가 되죠. 그 얘기는 이 2개의 직선이 전부 다 마이너스 1,2를 각자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그럼 이제 이 유리함수를 그려놓고 여기에서 그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돼야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x분의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함수가 x분의 1 플러스 2인 거를 감안하시면 가로점근선이 2가 나와요. 가로점근선이. 여기가 2야. 그리고 여기 양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2개의 직선이 전부 마이너스 1,2라는 이러한 점을 지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한테 제한되어 있는 정의역이 1부터 3까지니까 여기 1일 때 요 점 지나갈 거고 3일 때 요 점 지나갈 거고가 되겠죠. 그러면 1을 대입해보면 1,3이 되겠고요. 1,3. 요 점은 3,3을 대입하면 3분의 7 나오게 되지, 그죠? 그러면 이 부등식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2점 지나갔을 때보다 올라가야 이 조건이 만족이 될 거고 이 2개를 연결했을 때보다는 내려가야 이 부등식이 만족되겠네요. 그러면 뭐 기울기 재면 되는 거니까 일단 A의 입장은 이거보다 작은 거야. 그럼 이 2점 사이의 기울기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4분의 3분의 7에서 2를 빼니까 3분의 1이 되고 12분의 1 되죠. 이거보다는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A는 12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이제 B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2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2분의 1이지, 그치? 그러니까 B는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좀 보시면 귀찮죠? 두 번째 부등식은 ax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대.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bx의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 는 y 해서 세 개의 함수 간의 관계를 볼 건데 이 직선도 둘이 모두 다 0,1을 항상 지나가는 직선이야. 0,1. 그럼 가운데 있는 유리함수를 또 그려보시게 되면 x축, y축에 세로점근선이 마이너스 1 나오게 될 거고 가로점근선 1 나오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0 넣으면 3 지나가니까 그래프가 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또 1부터 3까지 자르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1이 있을 거고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어. 이번에는 1을 대입해봤더니 1 대입하면 2분의 4니까 1,2가 되겠고요. 이번에 또 3을 대입해보면 3 들어가니까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되네. 2분의 3. 이렇게 이제 두 점이 경계야. 그리고 이 두 직선이 지나가는 지점이 0,1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A, B의 경계는 이거보다는 위에 있어야 B의 조건이 만족이 될 거고 이거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A에 대한 조건이 만족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또 A 조건 찾아보시면 A 조건은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죠. 그러면 0,1
0,1부터 얘까지 기울기 재면 3분의 2분의 1이죠. 맞지? 그러면 A가 6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 마찬가지 B의 입장 보시면 이번에 한 칸 한 칸이야. 그러니까 B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다 풀었네. 1번 A의 최대값을 구하자 했는데 6분의 1 이하하고 12분의 1 이하? 그럼 이게 A 값의 범위겠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이 12분의 1이 돼요. 2번에서는 B의 값의 범위인데 얘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대.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이 될 거고 2번의 정답은 1이 되고 끝나겠지. 그치? 50분 안에 풀기에는 충분히 이제 까다로운 시험인데 충분히 이제 낼 만한 소재들은 잘 낸 것 같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해설 마무리합시다.